오늘은 회사 일이 조금 많았으니 건너뛰자. 오늘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이러다가 내 머리가 폭발할 수도 있겠어. 건너뛰어. 오늘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서 기가 빨린 것 같아. 그냥 하루만 건너뛰자. 여러분 이야기라고요?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비숍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두둥책 초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게리 비숍은 IBM, 레노보 등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개발 코치, 성장 코치, 작가이자 연설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직설적, 솔직함, 분말 빼고 핵심만, 이런 수식어가 바로 저자를 설명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책의 부제인 헛짓거리는 이제 그만, 당신이 문제다, 그리고 당신이 답이다 만 봐도 저자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총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책 전반에 걸쳐 모든 내용의 기반에 자기 책임이 있어요.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지고 외부 요인이나 과거의 경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2번째 챕터,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고민했었다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운동해야지, 매일 10분 이상 책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올해는 바뀐 모습 기대하라고 말했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스킵, 배불러서 스킵, 비가 와서 스킵, 너무 더워서 스킵 하시지 않았나요? 저자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늘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 살 빼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데 왜 늘 잠깐밖에 살을 빼지 못하는 걸까? 라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하며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대체 왜 우리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심지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왜 변화 한 번을 못 만들어낼까요? 이 책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바로 자기 방해 때문이라고 해요. 수백만 가지의 소소한 방법으로 자기 삶에 회방을 놓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당신만큼 당신의 인생을 처참하게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바란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 패턴에 갇혀 있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궤도를 벗어나고 그동안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고는 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지력, 수양, 정신력? 게리 비숍은 이런 것들은 삶에서 진짜 변화가 결여된 이유만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뿐 실제 변화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잠재의식이랍니다. 이거 데자뷰냐고요? 또 잠재의식이냐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게리 비숍도 결국은 잠재의식이라고 했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이 끈질기게 같은 결과를 내게끔 꽤 의도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설정된 장치입니다. 그렇기에 잠재의식 속에 자기 방해와 회복을 설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쳇바퀴처럼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인 거죠. 자기 방해가 아니라 성공의 잠재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학자 에밀 쿠에는 이런 말을 했죠. 상상력과 의지력이 서로 충돌하고 적대적일 때 이기는 쪽은 늘 상상력이다. 예외는 없다. 여기서 언급한 상상력이 바로 잠재의식이에요. 의지력은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사고이고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해가 세팅되어 있는 한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잠재의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는 사람들이란 인생의 문제를 둘 중 하나의 탓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외부 요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식처럼요.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부족해서, 딱 맞는 파트너를 만나지 못해서, 나한테 딱 맞는 식단을 못 찾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거나 운이 좋아지거나 공부를 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의 부족이 이유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시키는 것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잠재의식과 역시나 통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을 성공의 잠재의식으로 다시 세팅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잠재의식 세팅을 가장 방해하는 자기 방해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저자는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을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덫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덫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핑곗거리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더 멋진 핑곗거리를 찾지 않던가요? 직장 생활이 너무 빡세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을 해야지 하면서 퇴사를 준비하려다가도 어찌어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면서 바쁜 일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면 뭐 그냥 이런 생활도 나쁘지는 않네 이러던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건강한 삶 살아야지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 하다가도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이 나오면 아직 내 몸이 건강한가 보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멋진 자기 방해거리를 찾지 않던가요? 제 자신도 너무 뜨끔하더라고요. 어쩜 일이 최근에 제 모습과 같은가 하면서 말이에요. 작년부터 책을 써야겠다고 블로그에 공개 선언까지 하면서 다짐했지만 오늘은 회사 일이 조금 많았으니 책 쓰기는 건너뛰자. 오늘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이러다가 내 머리가 폭발할 수도 있겠어. 책 쓰기는 건너뛰자. 오늘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서 기가 빨린 것 같아. 그냥 책 쓰기 하루만 건너뛰자. 이런 식으로 핑계에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초고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저의 다짐을 다 잡고 잠재의식의 책 쓰기 성공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오직 자기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알려주고 꼬집어줘도 결국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인데요. 늘 가던 대로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을 가도록 강요받을 때조차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대단한 걸 이루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진실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이 자기 방해라는 잠재의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혹시 잠재의식의 덫에 깊게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게리 비숍이 이 책 서문에 쓴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비빌 언덕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좌절하고 패배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과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곱씹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